안녕하세요. 이번 한글 세미나를 기획한 멘토 그래픽스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송보연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 그래픽스 웨비나에 참석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DNC의 송준희입니다. 오늘은 TIM의 측정 방법 및 ASTM D5470 방식의 열 전도도 측정기 딘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TIM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TIM은 서멀 인터페이스 매터리얼이 약자이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이페이스트, 서멀 구리스, 겟패드, 겟필러, 솔더 크림과 같이 서로 다른 층을 접착시킬 때 사용하는 재료를 통틀어서 TIM이라 부릅니다. 오늘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TI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현재의 표준 측정 방법인 스테디 스테이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TIM의 열 전도도 측정이 가능한 멘토 그래픽스의 TIM 측정 솔루션 딘팀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의 TIM 성능을 측정하는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상 연마 가공 처리된 금속 표면의 접촉 면적은 약 90%의 얇은 공기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TIM 재료는 이러한 공기층을 채우고 서로 다른 물질 표면 사이의 열 전달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결과 TIM의 저항은 재료 자체와 재료 표면 사이의 접촉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패키지 내부에는 항상 TIM 층들이 존재합니다. 기판 위에 칩을 고정하는 다이페이스트와 같은 액상 타입의 TIM 재료들을 ASTM 타입 1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이 접착제 층은 다이페이스트, 솔더 또는 금속 분말을 압축 성형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이한 패키지에서는 이러한 ASTM 타입 1 유형의 재료로 구성된 층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녹색 부분인 알루미늄 플레이트와 히트싱크 사이에 통상 부착되는 TIM 재료를 ASTM 타입 2라고 합니다. 겟패드 또는 겟필러와 같은 것들이 ASTM 타입 2의 대표적인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반도체 패키지의 PN 정션에서 앰비언트까지 열이 확산되는 방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썸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이 그림은 열이 확산되는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하고 열이 확산되는 방향의 밀도가 높은 영역과 서로 맞닿아 있는 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심한 영역은 색깔이나 음영으로 표시하여 어떤 구간에서 열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ASTM 타입 1 및 ASTM 타입 2로 구성된 층들입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TIM 층들은 전체 열저항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재료의 형태 및 열 전도도의 범위에 따라 열 전도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규격이 있습니다. 크게 열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와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STM D5470 규격이 스테디 스테이트 방식 및 ASTM D5470 규격을 기반으로 제작한 딘팀 솔루션으로 TIM의 열 전도도를 규명하는 세션을 가지겠습니다. 열 전도도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열이 흐를 때 시편 두께 L에 비례하며 시편 양측면의 온도 차이 델타 T와 시편 면적 A에 반비례합니다. 이미 이러한 수치를 알고 있다면 매우 정확하게 열 전도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외부 환경 변수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TIM 재료의 두께는 가능하면 얇을수록 좋지만 너무 얇은 두께는 정확한 실측이 어렵습니다. 열이 흐름이 모든 방향에서 TIM 내부로 완벽히 전달되도록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양쪽의 온도 변화 값인 델타 T를 측정하는 것은 고해상도로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고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특성치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ASTM D5470 방식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기되었던 측정 이슈에 대해서 매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재료는 상부 미터바와 하부 미터바 사이에 두고 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 발생시킵니다. 열의 흐름과 온도 변화는 각 바에 내장된 서모커플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규격은 두 가지로 히트 플로우 미터 방식과 가디드 히터 방식이 있습니다. 히트 플로우 미터 방식에서 열의 흐름은 미터바의 열 전도도와 거리 및 두 서머커플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미터바는 50W/mK 이상의 매우 높은 열 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이 수치는 이미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장비로 구현되어 있지만 정확성은 실제로 구성된 실험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디드 히터 셋업 방식에서는 히터의 열 손실이 보존되기 때문에 열의 흐름은 인가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구현하기는 더 복잡하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열 전도도의 단순 정의에 의해서 열 전도도 람다는 열저항 RTH 곱하기 시편 면적 A분의 시편 길이 L이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양 측면의 온도는 서머커플의 온도 측정과 이에 대한 지오메트리에 의해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측정된 열 저항이 시편의 저항 및 시편 상부하부에 접촉된 미터바의 접촉 저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접촉 저항은 두께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편의 두께에 변화를 주어서 측정한 후 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열 전도도 개수는 TIM 두께 증가에 따라서 열 저항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열 전도도 람다는 기울기 m 곱하기 면적 a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m은 시편 두께 증가에 따른 열 저항이 비례하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멘토그래픽스의 솔루션으로 이러한 TIM의 열 전도도를 규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딘팀 설계 당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슈를 고려해서 설계하였습니다. 서머커플의 정확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높은 온도 편차를 측정하기 위해 더 긴 미터바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원 공급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며 일정한 열 전달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멘토그래픽스의 트리스터 열저항 측정 장비는 반도체의 PN 정션 온도 측정을 기존의 서머커플이 아닌 전압의 변화로 실시간 측정하는 매우 정밀한 방법을 사용해서 온도 변화를 산출하는 솔루션입니다. 딘팀은 실험 오차의 원인인 미터바를 사용하지 않아서 오른쪽 하단의 그림과 같이 측정 시 오차의 원인이 될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히터는 PN 정션에서부터 패키지 베이스까지 일정하게 열을 발생시키는 매우 특수한 반도체 다이오드입니다. 딘팀 시스템은 이 다이오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PN 정션의 온도 및 트랜지언트를 측정하는 트리스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딘팀은 ASTM D5470 방식이 권장하는 측정 방법이며 특히 액상에 대해서는 1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제어할 수 있는 정밀한 스텝 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트리스터만으로는 열 전도도를 측정할 수 없을까요? 트리스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 및 특정 환경에서 TIM의 전체적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TIM 측정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원을 인가해야 해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TIM만을 따로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TIM만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딘팀이 개발되었습니다. 딘팀은 TIM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열 특성을 측정하는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께를 변경하면서 열 테스트를 해야 재료의 열 전도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를 제외한 열적 환경은 동일하게 제어하여 TIM의 두께에 따른 재료의 특성치를 측정하는 솔루션입니다. 딘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재료의 두께는 히팅 다이오드가 포함된 스텝 모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파워를 공급하고 열의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온도는 열이 발생하는 다이오드를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이오드의 PN 정션에서 시작된 열이
TIM에 전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은 95% 이상 TIM을 통과하여 실험에 수반되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PN 정션 온도는 트리스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샘플 홀더이며 다이오드는 상단부의 검은 부분에 내장되어 있으며 콜드 플레이트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상단 다이오드와 하단 콜드 플레이트의 간격 설정은 스텝 모터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시뮬레이션이며 PN 정션에서 앰비언트까지 이동하는 열의 흐름을 벡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딘팀이 TIM의 두께를 10마이크로미터에서 1mm까지 변경하면서 측정한 서멀 트랜지언트 결과입니다. 두께에 따른 서멀 트랜지언트 곡선은 0.8초까지는 동일하지만 열이 패키지 경계를 지나 주변 환경으로 전달되면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구조 분석 그래프에서도 동일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의 정션2 케이스 열 저항은 0.3 켈빈 퍼 와트이며 전체적으로 두께의 변화와 관계없이 비슷합니다. 패키지를 벗어난 이후의 시간과 영역은 TIM의 두께에 대한 함수이며 두께에 따라 온도 편차가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IM의 두께에 따른 온도와 열 저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열 전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는 TIM 종류에 따른 딘팀 측정 결과입니다. 실리콘 구리스 및 5W/MK 이상의 열 전도도를 갖는 카본 나노튜브 구리스와 같은 액상 재료인 ASTM 타입 1부터 500마이크로미터에서 2500마이크로미터의 각각 다른 두께를 갖는 게패드와 같은 ASTM 타입 2뿐 아니라 금속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ASTM 타입 3까지 모든 형태의 TIM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딘팀은 소프트 페이스트, 점탄성 페이스트, 고체와 같은 세 가지의 ASTM 재료의 열 전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딘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다페스트 공대에서 개발한 매우 정밀한 열 전도도 측정 장비와 측정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딘팀과 다른 테스터는 TIM 강면에 직접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립으로 실리콘 다이를 사용합니다. 파란색 곡선에서 보듯이 이 방법은 시스템의 열 저항은 낮지만 빨간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딘팀은 모든 유형의 재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리스와 페이스트와 같은 ASTM 타입 원재료의 경우 BLT 제어를 통해 측정하며 샘플에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모터가 움직이면 구리스는 BLT에 따라 자연스레 밀착되어 두께를 유지하고 스텝 모터는 동작을 멈추어 정밀한 BLT를 유지합니다. 게패드와 게필러와 같은 점탄성 고체 유형인 ASTM 타입 2 재료의 경우 압력을 가해서 목표 두께에 도달하도록 BLT를 제어하기 때문에 테스트 중에도 모터는 계속 작동하여 BLT를 유지합니다. 또한 압력 제어 작동 모드도 적용 가능합니다. ASTM 타입 3 재료는 비압축성 고체이며 압력만을 제어하여 측정합니다. 이때에는 동일한 재질의 샘플을 다른 두께로 측정하며 이때 각 샘플은 동일한 접촉 저항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접촉면을 형성할 압력을 행사하여 실험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때 높은 열 전도도를 갖는 서멀 구리스를 사용해서 접촉 저항을 감소시켜 샘플의 표면과 그립 사이의 불필요한 공기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스터의 반복성과 재현성이 뛰어나며 5가지 구리스 샘플의 측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샘플의 표준 편차는 3% 미만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TM 타입 2 유형의 재료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BLT 제어 모드 또는 압력 제어 모드에서 측정된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열 전도도에 대해 잘 알려진 전형적인 ASTM D5470 타입 3의 소재를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에 사용된 소재는 AISI 422 스테인레스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이 측정에 대한 평균값은 23.4W/mk이며 이는 알려진 값인 23.9W/mk와 거의 유사합니다. 알려진 값인 23.9W/mk가 정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표준 오차는 2.1%에 불과해서 현재 출시된 열 전도도 측정 장비 중 가장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딘팀과 트위스터를 함께 사용하면 TIM의 열 전도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재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소재 선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썸과 같은 시뮬레이션 CFD에 사용될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다 정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TIM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데 적절한 열 전도도를 산출하여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TIM을 찾은 후 트위스터를 이용해서 실제 적용될 동작 조건에 대해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최선의 조건에 대한 최적의 측정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트위스터만을 사용한 TIM 특성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성능에 관한 TIM 비교를 예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은 3가지 다른 종류의 써멀 패드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실험을 진행할 TIM의 열 전도도는 3에서 6W/mk이고 두께는 0.3mm에서 1mm 사이입니다. 동일한 압력 하에서의 써멀 임피던스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X축은 실험의 시간으로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Y축은 디바이스의 정션 온도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의 대조군인 레퍼런스 갭패드는 파란색으로 구리스를 칠한 점선과 구리스를 칠하지 않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과 녹색, 검정색 곡선 역시 구리스를 칠한 점선과 구리스를 칠하지 않은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그래프의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세션의 딘팀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히팅이 발생하는 반도체 패키지 내부 구간인 약 1초대의 초기 구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실험은 구조 분석 그래프인 스트럭처 펑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축은 열 성능의 결정적인 파라미터인 열 저항이며 Y축은 열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결과는 명확하게 대조군인 레퍼런스 갭패드가 제일 열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군인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그래프와 같이 구리스를 칠한 점선과 구리스를 칠하지 않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 성능과 더불어 TIM의 신뢰성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시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나노 테크놀로지는 나노 파티클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신소재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속 신뢰성 테스트는 반도체 업계에서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TCT, 즉 온도에 대한 사이클 테스트, HACT, 가속 스트레스 테스트, 인가할 전원에 대한 파워 사이클링 테스트, 마지막으로 부식이나 진동 테스트가 있습니다. 만일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환경에서 TIM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트랜지스터의 정션 온도를 불량 조건에 달하는 환경에서 시험을 하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칩에서 발생한 열은 방열 경로상의 모든 지점에서 흐름이 확인 가능하므로 통상 패키지 내부에 부착된 TIM의 방열 경로상의 영향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의 실험은 친숙한 트랜지스터 TO220 패키지를 히터와 센서로서 사용할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의 셋업은 TIM 소재의 실제 적용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일정한 압력으로 콜드플레이트에 결착되어 있고 인가할 전원은 매우 정확하고 정밀한 전력을 인가할 수 있는 부스터에 의해 공급됩니다. 실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20W가 적용되었습니다. 각 샘플은 2500 사이클이 적용되었고 해당 사이클에서 발생한 서멀 트랜지언트는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주어진 파워 스텝에서 트랜지스터에 발생한 온도 변화는 파워 인가의 결과로서 확인됩니다. 콜드 플레이트의 온도는 약 40도이며 가장 높은 정션 온도는 110도입니다. 열에 대한 트랜지언트 결과는 1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와 0.01도 단위의 정밀한 해상력을 가진 트리스터를 통해 검출됩니다. 2500 사이클에 해당하는 테스트는 13시간 정도 걸려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결과로서 X축은 시간이며 Y축은 온도 상승폭을 나타냅니다. 이 슬라이드의 커브는 각각 1사이클, 500사이클, 1000사이클, 1500사이클, 2000사이클, 2500사이클에 해당하는 온도의 트랜지언트 커브입니다. 각 곡선은 패키지 내부에 해당하는 0.42초 정도까지는 일치하다가 패키지 영역을 벗어나면서 각각 다르게 갈라집니다. 곡선의 끝부분을 보면 최종 온도가 체감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음과 500번째 사이클, 즉 파란색과 빨간색 곡선에서 확인되고 그 이유는 천천히 체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선으로 우리는 2500번째 이후는 그렇게 열 성능의 변화가 거의 없고 사실상 성능은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경향을 관찰해서 첫 사이클과 실제 수행한 사이클 테스트 지점의 정션 온도 변화에 대한 차트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앞선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500사이클까지 해서 큰 온도의 변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 이후 체감하다가 거의 일정한 값, 즉 72도 정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첫째, 다이페이스트나 다른 물리적인 소재의 파괴나 절단 현상. 둘째, 박리와 같이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로 인한 현상. 셋째, TIM의 변화 현상. 물론 트랜지언트 형상이나 경향만으로는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트리스터의 구조 분석 그래프인 스트럭처 펑션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규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조 분석 그래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분석 그래프인 스트럭처 펑션으로 X축은 열 저항이며 Y축은 열의 용량을 나타냅니다. 즉 시작 지점은 다이 정션이고 마지막 부분은 열 용량이 무한대인 앰비언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펑션으로 트랜지언트를 비교해보면 특정 지점인 2.61 켈빈 퍼 와트에서 각 사이클이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그래프에서 빨간색 수직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 값은 이 패키지의 정션2 케이스 열 저항에 해당합니다. 이 근처의 조금 수평한 구간은 TIM이며 이 구간의 길이는 사이클 테스트를 통한 TIM 특성 변화의 값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변화가 외부의 TIM이 아니라 패키지에서 발생한다면 TIM에 비해 작은 변량이 관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결론입니다. 최근 개발되는 TIM은 새롭고 극도로 정확한 측정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특정 환경에서의 TIM 열 전도도 측정 방법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측정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환경하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TIM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훌륭한 반복 측정성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기존의 극도로 정밀한 방법으로 수행된 결과와 비교 가능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다른 종류의 TIM과의 비교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신뢰성 테스트가 수행되었다면 패키지나 TIM의 분량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